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만 따라하세요. 구, 주, 어, 개. 안녕하세요. 쓸데있는 교실의 수학편입니다. 오늘은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머리를 싸매고 풀다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탁 나와가지고 칠판에 쫙 풀어요. 옆에 친구들이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보지, 막 와 놀라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화가 났어요. 놀라운 풀이는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왜 그 당시 그걸 생각을 못했지?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주어계, 구주어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푸는 방법, 문제 해결력 키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 정리를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때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교과서랑 개념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끔 문제집에 개념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예습을 한다든지 또 개념 복습을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복습을 할 때는 교과서와 개념서,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집,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을 풀 때는 반드시 학교의 진도랑 비슷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 미루지 말 것. 자꾸 미루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주에 배운 것은 그 주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미뤄지게 된다면 그럴 때는 주말에 한번 몰아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복습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집이 계속 밀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집의 양이 나에게 너무 많지는 않은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양인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책을 준비합니다. 줄이 있는 공책에 가운데 선을 그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왼쪽에 문제를 풀고 다시 선을 그은 오른쪽에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요. 먼저 공책 메뉴에 단원 이름을 쓰고, 그 다음 문제 페이지 혹은 번호와 풀이, 답, 이렇게 세 가지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이에요. 하지만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죠? 딱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풀면 답 나오겠네 하는 것들은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공책의 준비가 되었으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문제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것은 막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만 따라하세요. 구, 주, 어, 개. 구, 주, 어, 개. 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5개의 도넛을 가지고 있다. 배가 고파서 1개를 먹었고 동생에게 도넛 2개를 주었다. 남아있는 도넛은 몇 개일까? 자, 구, 주, 어, 개 라고 했죠? 자,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뭐죠? 남은 도넛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려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그 다음 주어진 조건들은 무엇인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죠? 최초의 5개의 도넛, 1개를 먹었다. 동생에게 2개를 주었다. 이게 바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앞에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나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 내가 배운 개념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도 결국 내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구, 주, 어, 개. 자, 5번째. 이렇게 구주, 어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름대로 풀이 과정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못 풀었던 풀이를 나중에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성을 거듭해 성장할 것입니다. 자, 6번째, 이제 채점을 해야 됩니다. 채점은 반드시 풀고 나서 바로 해야 합니다. 먼저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틀린 문제는 과감하게 대각선 촥촥 긋습니다. 자, 이럴 때 멘붕하지 마세요. 비가 온다고 멘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배울 게 생겼구나. 아싸,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미친 척 미친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내가 평소에 복습을 너무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항상 40%도 맞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을까?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문제집이 나에게 적절한가? 부모님이 시켜서 혹은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해서 문제집 고른 건 아닐까? 나한테 맞는 문제집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꿔버리세요. 자, 일곱 번째. 자, 이제 채점을 했으면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바로 답안지를 보지 말고 다시 개념 정리를 합니다. 개념을 다시 볼 때 내가 개념을 안다고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잘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덟 번째, 개념을 다시 봤으면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공책에 풉니다. 아까 풀었던 나의 풀이들 있죠? 물론 백지일 수도 있지만 그 풀이를 보면서 이상한 점, 내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지?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왜 했지? 이런 반성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할 때는 반대쪽 대각선을 그어서 X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열 번째, 이제 두 번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통해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답안지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자마자 생각이 났으면 답안지를 끝까지 보지 말고 다시 풀이를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계속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많죠? 답안지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잘 기록해 두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왜 그런지 물어보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답안지를 통해서든 또 질문을 통해서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문제들을 이제 다시 내가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때도 내가 그 전에 풀었던 풀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지?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X 표시가 돼 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백지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가 다시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이 과정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을 적고 풀이 과정을 보면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주어계. 뭐였죠? 뭐였죠?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내가 배운 개념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를 질문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공책에 적어 두셨죠? 구주어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문제집을 풀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문제 옆에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집은 이 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걸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인데 그 힌트를 다 보고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겠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문제는 이 유형으로 푸세요 라고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배운 개념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구주 어계를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 13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바르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괜히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친구들이 이 문제집 안 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스텝에 맞게 내가 틀린 문제들을 정확히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유의점 여러분 잘 기억하신 줄 믿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이만 파이.